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FOMC 회의를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4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 양도세 관련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건 바로 2차 전지주였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어서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줄줄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쪽은 또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BM에 이어서 온디바이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급부상하고 있는 테마가 있죠. 바로 이 CXL 테마인데요.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종목들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오셈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후발주자로 코리아 서키트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FOMC라는 변수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구성할지 이 여부인 것 같은데요.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연말을 맞이하는 올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은 고향을 느끼는 날입니다. 고수의 향기를 전하는 남자죠. 전문가들의 전문가 오사무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설위원님 오늘도 수요일 날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 이슈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강세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물량이 좀 쏟아질 수 있는 부담이 있죠. 양도세에 대한 부담, 그 부담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부터 그런 매물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이제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간신히 2,510선을 지켜낸 모습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선 하나 이렇게 계속 그어드리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 하나 그어드리면서 이 선을 넘어서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식을 매매할 때에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 상승 가로막는 자리는 저항이고 또 바닥에서 지지, 곧 매수가 되는 자리는 이제 지지로 표현을 하는데 주가는 지지와 저항을 왔다 갔다 하는 파도 타기 게임이죠. 근데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잡는 기준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겁니까?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라든지 기준선, 그다음에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가로막히는 자리는 이제 삼봉이라고 할 수 있죠. 삼봉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와 반대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혹시 앵커님 뭔지 아세요? 반대되는 지수요? 코스피 지수와 네. 반대로 볼 수 있는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볼 수 있는 지수. 네. 글쎄요. 달러는 아닐 것 같고. 달러인가요? 맞았습니다. 예, 그겁니다. 네. 역시 앵커님 대단하세요. 자, 환율 차트인데요.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가는 차트, 이 흐름을 보시고요. 제가 그어드렸던 흐름을 보시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선 하나 그은 거 그대로죠. 똑같네요. 근데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본 차트입니다. 거꾸로 본 차트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보이는데 정상적인 차트를 보여드릴까요? 이 정상적인 차트는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상적인 차트는 3중 바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는 차트는 코스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 코스피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물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달러 환율 이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 3중 바닥을 잡고 있는 이 지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만 코스피 지수가 원활하게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거죠.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크로스 반대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데 1,300원을 붕괴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오늘 또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증시 차트에서 이제 미국 증시인데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이 전고점을 조금 넘어서긴 했어요. 제가 14446 말씀드렸는데요. 14533이니까 14446을 넘어서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 이것은 캔들 뒤 26개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건데요. 왜 후행 스팬이 중요하냐면 주식 오래 하신 분은 아십니다. 일목균형표 공부하신 분은 아세요. 제가 후행 스팬이 어떤 것인지 아실 텐데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을 월봉 상황에서 2번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캔들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이 이 약한 고리를 뚫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서 월봉에서 봤을 때 후행 스팬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저항이 없죠. 물론 캔들이 가는 방향에서도 저항이 없어 보이지만 후행 스팬이 가로막히는 캔들을 뚫고 나와야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상승, 미국 지수가 상승할 때 우리 지수도 지금 악재가 있지만 악재를 뚫고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나 원달러 환율 1,300원 붕괴해서 3중 바닥을 무너뜨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나스닥 지수,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월봉에서 바로 12월 달에 이렇게 약한 고리를 후행 스팬이 뚫고 가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만 산타 랠리 플러스 그리고 연초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오늘 또 장대 음봉이 나타났거든요. 장대 음봉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5주선을 지키고 이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리드하죠. 우리 코스피 지수를 리드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는 5주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음봉을 만들었어요. 깨끗한 양봉을 만드는 게 좋은데 깨끗한 음봉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봉 상황에서는 이제 5주선을 지키고 마감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산타 랠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산타랠리와 연초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긴 하실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좀 참고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캔들 분석까지도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오사무 해설위원님의 시장을 바라보는 이 분석력도 함께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켜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를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방 링크가 하나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사무 해설위원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셨는지 우리 해설위원님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여할 만한 종목들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제가 공략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아니고 최근 일주일 지난주에 공략으로 안내드렸던 종목 중에서 핫했던 종목을 금메달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메달 수여받을 종목은 바로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은 제가 지난주에 안내드렸듯이 드라마 마에스트라가 지난 토요일 날 첫 방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4에서 5%. 주말마다 방영하는 건데요. TVN에서 방영하는 건데요. 마에스트라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모회사 위지윅 스튜디오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자, 위지윅 스튜디오는 이제 와이드 플래닛 상한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와이드 플래닛과 협업을 합니다. 와이드 플래닛은 이정재와
정우성이 소속된 회사가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면서 와이드 플래닛이 상한가를 가고 또 와이드 플래닛과 위즈위 스튜디오가 협업을 하는데 위즈위 스튜디오도 오르고 또 위즈위 스튜디오의 자회사는 레몬레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몬레인은 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에 육박을 했죠. 월요일날 상한가에 육박을 하고 상한가 마감 못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는 30% 이상, 33% 가까운 이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죠. 일주일 만에 30%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눌림목이 주어지고 있는데 근데 상승이 끝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 2차 목표는 한 번에 다 달성을 했습니다. 다 달성을 했고 눌림목이 주어지는데 2차 상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2차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고 또 거래량이 급증하고 눌림목 이후에 위를 보시면 위를 쳐다보면 또 저항 자리가 보여요. 저항을 잡는 기준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그다음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인데 위에 보이는 선은 뭐냐면 바로 241선, 1년 주가의 평균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요. 그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금메달 수여하고요. 다음번에 241선 도달할 때 한 번 더 금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다날이 되겠습니다. 다날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죠. 고가 기준으로 37%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약간 최근에 꺾인 듯한 모습이긴 한데 가상자산 관련돼 있고 또 결제와 관련된 수단이죠. 그래서 다날은 일봉상에서 가파른 상승 그리고 주봉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선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40주선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름층 박스 안에 들어왔죠. 근데 박스 구름층 상단에 아직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일단 1차, 2차 목표 달성했으니까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까지 또 열려 있으니까요. 다날은 또 다음번에도 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매집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LS 그룹에 속하고 LS 전선 그룹에 속하죠. 이 LS 전선 아시아, 또 LS 그룹, LS 네트워크스, 또 LS 머티리얼즈까지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했죠. 상한가 2번을 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다 엮여 있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터널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해저 터널과 관련된 기업이고 또 제가 수익을 영업이익, 매출액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급증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재수 깊게 쓰시, 제가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 부합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이벤트가 마무리됐죠. LS 머티리얼즈 상장이 이벤트가 마무리됐고 또 관련된 계열사들이 약간 꺾이는 듯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시 또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저 터널 관련된 이슈들이 또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에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다음번에 또 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달권 선수들 흐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나도 함께 담아보고 싶다.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더욱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32.84% 상승률 기록한 레몽레인뿐만 아니라 37.05% 다날 그리고 23.62% 상승한 LS 마린 솔루션 같은 높이 뛰는 종목들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전략까지 함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535에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달권 선수들 흐름도 함께 좀 살펴봤는데 어떤 전략으로 과연 이렇게 높이 뛰는 종목들을 잘 잡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해설위원님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네, 제 전략은 앵커님도 자주 들으셨듯이 네. 777 전략입니다. 맞아요. 네, 777 전략인데요. 계속해서 777 전략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777 전략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됐는지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딱 3번의 타점을 노리죠. 첫 번째 주식시장이 시작됐을 때 시초가에 그리고 좀 쉼이 있는 다음에 장중의 전략 그리고 마지막에 종가 전략 이렇게 전략들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우리 하루 6시간 반 동안 매번 주식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 그 매기가 활발할 때 그리고 거래가 활발할 때 그때 참여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시초가와 종가를 많이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초가 전략, 장중 전략, 종가 전략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텐데 오늘은 시초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선보기가 사실 좀 아깝습니다. 굉장히 비싼 강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십시오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배워가십시오. 그냥 배워가시면 좋을 텐데 너무 비싼 전략이니까요. 자,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제가 굳이 광고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초가 전략입니다. 777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777 전략은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 그다음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그리고 매매 패턴의 7가지 기준입니다. 그런 전략들을 어떻게 구사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장이 시작되는데 장이 시작되기 전의 준비와 또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시초가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런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매 전략, 장중 매매 전략, 종가 베팅 전략이 있는데요. 장중 매매와 종가 베팅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더라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자, 시초가 매매 전략만 한번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에 어떻게 하느냐? 시초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장이 시작되기 전에 장전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장전 준비를 하냐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제 시간의 등락률을 체크합니다. 시간 외에서 얼마나 종목들이 올랐는지 그것은 오늘 지금 6시가 넘었네요. 6시까지 시간 외 매매를 하니까 지금 시간의 등락률 종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도 확인해야 되고 또 장전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미리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의 등락률을 체크하고요. 특히 거래 대금을 주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승 종목 중에서 저항대 가까운 종목을 선별하는데요. 저항대 가까운 종목 제가 말씀드릴 때 누자답벗이라고 얘기하는데 누자답벗이 혹시 앵커님 혹시 뭔지 아시나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앵커님 굉장히 기억력도 좋으시고 순발력도 좋으세요. 아유. 이게 바로 이제 네. 그 시간의 종목 중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나와 있는 상승 종목 중에서 저항대에 가깝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 7자리 기준, 중장기 이평선과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상봉이라는 그런 기준 하에 그 저항대에 가까운 종목을 선별하는 겁니다. 이미 저항대 도달한 종목은 버리고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체크하는데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합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HTS 상에서. 그리고 수급 및 급등 패턴의 조건 검색식을 미리 준비하는데 이것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 어떻게 만드는지 공개를 할 테니까요.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자, 예상 체결 등락률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간의 등락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거의 일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종목들, 그 저항대 가까운 종목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보느냐?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이 쭉 나오는데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코드가 나올 겁니다. 저는 주로 영문문을 쓰는데 여러분 HTS가 어떤 HTS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HTS 상에 이제 코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기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왼쪽 상단에 잘 안 보여서 코드 번호 4자리 맨 왼쪽 위에 1304네요. 1304인가요? 네, 네, 1304. 예, 1304 네 코드를 넣으면 이제 시간의 단일가 순위가 쭉 나와요. 그 단일가 순위가 나오는 것 중에서 특히나 거래 대금이 많았던 거 1억 원 이상 중에서 거래 대금이 많았던 것들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적게 나온 것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순위 중에서 거래 대금 많은 거 상한가 가는 종목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바로 다음 날 또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일단 거래 대금을 주시하면서 보자는 말씀이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주를 보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검색식들입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다 만든 건데 100개가 넘는 검색식이거든요. 그 검색식 중에서 제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주를 어떻게
검색식을 만드는지. 검색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이 조건에 맞는 그 종목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 시대인데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들을 찾아주니까 내가 일부러 종목을 찾아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종목을 찾아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 중에서 이제 오른쪽 화면에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게 됩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조건 검색식이 왼쪽에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조건 검색식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타이틀로 만드는지 그건 제가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타이틀로 만든다라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주에 대한 검색식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돼요. 증권사마다 각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들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요. 자,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해주냐면 5일 동안 누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를 얼마나 했는지 10억 이상 정도 한 거. 그리고 5일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발생이 4일 동안 계속 1000주 이상씩 했다라는 것. C는 1일 전인데 이틀 전보다 어제 순매수가 좀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매수 기조가 좀 더 강화됐다는 것이죠. 전전일보다 전일 매수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 이게 A, B, C인데요. 그다음에 D, F는 기관입니다. A, B, C는 외국인 순서로 했고 D, F는 기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A, B, C, D, F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G는 5일 평균 거래대금이에요. 평균 거래대금이 5일 동안 어느 정도 30억 이상 나오는 거. 거래대금이 좀 많은 거죠. 30억 이상 나온 거. 그리고 캔들 연속 발생, 연속적으로 양봉이 발생하는 거. 양봉도 발생하고 거래대금도 늘고 또 거래량도 많아지는 그런 패턴.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냥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노란투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예상 체결 등락률. 앵커님 코드 번호 몇 번이죠? 코드 번호 0183입니다. 예, 0183입니다. 네. 키움 영웅증권, 영웅문, 키움증권 영웅문 0183을 하면 9시 이전에 예상 체결 등락률이 쭉 나와요.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죠. 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쭉쭉쭉 보면서 거기서 종목 클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 가까운 종목들, 저항대 넘어서는 종목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저항대 가까울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장 후예요. 개장을 이제 시장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별 종목을 거래량을 체크해야 되죠.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가 높고 또 시간의 등락률이 높았던 종목들, 공통된 종목들이 어떻게 거래량이 나타나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2-1, 1분 동안 전일 거래량 대비 1에서 10% 나오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루 6시간 반 정도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1분에 1% 나왔다는 것은 하루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앵커님. 네. 예, 1분에 1% 나왔어요. 1분의 1%. 그 60분이면 몇 퍼센트죠? 그러면 60%. 60%. 6시간이면 6시간이면 600%? 66에 36, 아, 360. 예, 360%거든요. 네. 그래서 이 1분 동안에 1%가 나왔다는 것은 하루에 전일 대비로 360%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동안에 1% 나오는 것은 많나요, 적나요, 앵커님?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거죠. 네. 예, 그래서 빨리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늘고 있는 표시는 왼쪽 상단에 계속 뜹니다. 차트에. 계속 거래량이 떠요. 그래서 1%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거래가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 거래량이면 이건 괜찮다. 거래가 많이 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검색식 드렸죠. 그 검색식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바로 1분 동안에 1%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 검색 수급 종목 드렸죠. 그 수급주가 오늘의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저항대까지 공간이 있다 그러면 누자답법 기법으로 그 공간까지 차익 실현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섹터 그룹별 등락률을 체크하는데요. 오늘의 테마 안에서 테마들이 같이 오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승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에 동떨어진 나홀로 상승하는 것은 지속성을 체크하기 어려워요. 나홀로 상승하는 개별 종목 이슈인데 그것은 올라가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따끈따끈한 테마가 움직일 때는 그냥 강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섹터 그룹별로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체크해둔 저항대 5% 전후 간격 체크.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커님 말씀하신 누자 답법. 누울 자리가 있는지 저항대까지 상승할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은 7가지 저항 기준.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보고 대응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0분 추가 더 점검할 것은 체결 강도, 주요 거래원, 대량 체결 거래량인데 다음 화면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냐면 저게 0190이거든요. 체결 분석에서 대량 체결로 되는 걸 봅니다. 0190 코드가 0190이에요. 매수 건수가 매도 건수보다 많아야 됩니다. 건수로 봤을 때 어떤 건이냐면 주로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인데요. 거래 상위에 있는 것 중에서 거래 건수, 매수 건수가 많은 종목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0190이라는 코드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화면이요. 다음 보면 이제 증권사 매매된 0254인데 일반적으로 증권사 알려주는 것들이 매수 증권 5개, 매도 증권 5개예요. 아시죠? 증권사 알려주는 게. 근데 나는 6위 증권사도 보고 싶고 7위 증권사도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5개 증권사는 그냥 표면에 보이는 건데 밑에서 6위, 7위가 되면서 그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증권사 창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어요. 왜 5위까지밖에 안 보여줄까? 6위, 7위, 8위도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저 0254 증권사별 매매 등 0254 코드를 하게 되면 6위, 7위, 8위의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위까지 보이지 않고 일부러 6, 7, 8위를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증권사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증권사 창구를 추적하면서 추이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0190이죠. 앞서 소개해드렸던 0190에서 매수 건수, 매도 건수인데 1억 원 이상 이게 좋습니다. 건수 한 번 매수할 때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럼 258건이란 뭐죠? 258억,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건수가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은 한 번에 매수할 때 대량의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매수이겠습니까? 개인이 한 건당 1억 원 이상 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프로그램 매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고 매수 건수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바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구나. 오늘의 대장주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그다음에 거래량 급증. 코드번호 몇 번인가요? 앵커님. 0168입니다. 네, 0168입니다. 0168. 거래량 급증인데요. 이 급증량을 보세요. 급증의 퍼센트가 2100%, 5200% 이렇게 하면 엄청난 거래량이죠. 거래량 급증하는 종목들을 보려고 할 때는 바로 저 코드번호 4개를 활용하면 되고 다른 증권사 쓰시는 분들 그냥 거래량 급증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겁니다. 이 거래량 급증을 통해서 오늘의 수급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다음에 기타 체크에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속보 뉴스, 뭐 오늘의 찌라시라고도 하죠. 속보 뉴스 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들 각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일 일정, 수급주, 제재수, 기기, 스시의 스가 뭡니까, 앵커님? 스케줄? 그렇죠, 스케줄. 네. 그게 바로 일정이에요. 그 오. 일정이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제재, 네. 그렇죠? 수급과 일정을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거래대금 상각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증권사마다. 다음 화면이요. 거래대금 상위 코드번호 몇 번이죠? 0186인가요? 네, 예, 0186 거래대금 상위 이렇게 50억 원 이상 이렇게 체크를 하면 50억 원 이상 거래대금이 나와 있는 종목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거래대금과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 급증 또 0190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검색식을 드렸잖아요.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식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의 수급주, 대장주, 거래대금 많고 거래량 느는 그런 종목들을 바로 장 초반 10분 동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다음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코드 번호는요? 0181입니다. 0181입니다. 0181 영업문 기준으로 0181. 다른 증권사는 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상한가 이미 들어간 종목들, 상한가에 도달할 만한 종목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누자답법 기법을 통해서 저항대에 가까운 종목들 선별해서 그 공간을 채울 때 그때 차익을 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네, 문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아침 8시 50분에 무엇을 보면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1번 관심 종목, 2번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3번 신용대출, 4번 미국 주식.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노란톡방 또 유튜브 창에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에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좋은 선물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초가 매매 전략을 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당일에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대금,
또 수급인데 외국계 기관의 수급인데 그것을 눈으로 쫓아가지 말라.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식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 선별해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한다. 이런 기법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니 제 타율이 몇 타일인 줄 아십니까? 9할입니다. 9할. 10종목 중에서 9종목 성공하는 9할 타자입니다. 노란 톱바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공 타율이 무려 9할. 이 9할의 성공 타율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또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아침 8시 50분에 섹터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 1번 관심 종목, 2번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3번 신용과 대출, 4번 미국 주식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답 노란톡방 안에 혹은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에 한해서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선물을 또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 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링크 타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는요.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 해설위원님께 오늘의 올림픽 종목에 대한 힌트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오늘도 강력한 종목, 2종목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힌트가 또 있을까요? 네.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 힌트를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네. 높이 뛸 종목의 힌트는 일단 종목 글자가 7글자고 사무실을 영어로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네. 네. 두 번째 종목, 멀리 뛸 종목은 5글자고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성인물을 영어로 했을 때, 5글자 이렇게 2종목 네, 아시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지금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퀴즈에 대한 정답뿐만 아니라 오늘의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도 지금 힌트 주셨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힌트는 높이 뛸 종목 7글자 중에 사무실과 관련된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멀리 뛸 종목은 좀 부끄럽네요. 성인 영화를 영어로 했을 때 그 글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2가지 종목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8시 50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신 이후에 7777 입력하시면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답 맞추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4글자 오사무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매치 포인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 섹터는 EUV입니다. EUV. 네, EUV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했거든요. 네덜란드 기업인 ASML도 방문을 했죠. 근데 이게 바로 EUV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EUV 대표 기업이 네덜란드 ASML인데요.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 간 이제 MOU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과 ASML이 1조 합작 R&D 센터를 출범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EUV 노광 장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극자외선 이게 반도체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회로 기판 관련해서 이제 필름에다가 이제 그 자외선을 쪼는 이런 아주 첨단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 그래서 이와 같은 EUV에 관련된 종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되는 EUV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은 FST입니다. 자, FST 이 종목은 포토마스크용 보호막 펠리클 그리고 온도 조절 장비 칠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EUV 펠리클 검사 장비 할 때 가장 먼저 안내받는 종목이 바로 FST입니다. 그래서 FST가 EUV에 관련해서 오늘 급등을 했다가 좀 밀렸어요. 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물론 급등하는 종목을 안내하면 좋지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것이 그대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EUV에 관련하여서 이제 네덜란드 방문하고 또 삼성과 합작하고 이런 것들 다 알려졌죠. 그러면서 뉴스가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냥 매물이 쫙 나온 겁니다. 자, FST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자, 이 회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ST 혹시 갖고 계신 분, 또 FST 아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무엇을 체크하려면 FST의 재무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데요. 현재 FST의 재무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까지 좋았어요. 좋았는데 200억대의 영업이익. 근데 작년도에 좀 부진했고 올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올해도 썩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5,700억이죠. 프리미엄 효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액 2천억대에 영업이익 200억에서 250억 정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적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UV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는 이제 좀 윗골이 달고 좀 이렇게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더 봐야겠죠. 이 상황, 이 주봉에서 만들어진 이 상황이 그대로 금요일까지 유지되면 다음 주는 좀 안 좋아요. 근데 금요일까지 이 색깔이 좀 바뀐다. 음매 색깔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좀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현재 적정 시총 구간에 있지만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얻는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 마감 상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FSD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 주봉의 캔들이 어떻게 마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되는 종목은 바로 IMT라는 종목인데요. 이 IMT 역시도 EUV 관련된 종목입니다. 레이저 및 CO2 건식 세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이긴 하고요. 그리고 EUV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개발을 성공한 이 부분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FST처럼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IMT가 이제 윗골이 달린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오른 것도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크게 오른 것도 없죠. 그래서 IMT는 혹시 눌리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이라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IMT는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고 혹시 눌린다면 눌림목 매수가 괜찮겠다. 아래 보이는 기준선과 21선이라는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을 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EUV 관련한 섹터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EUV 관련해서 나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오사무 해설위원님의 전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하죠.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하게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 스캔하신 뒤에 링크 터치 그리고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정답을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나도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혹은 유튜브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오사무에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자,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거 오늘 좀 따끈따끈하게 움직였는데요. 앵커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메모리인데 메모리 CXL 메모리입니다. 이 CXL 메모리는 이제 AA 반도체 그 판을 뒤집을 차세대 메모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버와 관련돼서 서버를 계속 뭐 무한하게 증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CXL 메모리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서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차세대 메모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모리를 무한정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CPU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고자 하는데 두 종목 다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네오셈. 이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SSD 검사 장비 마켓 쉐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D램 검사 장비에 관련돼서 CXL D램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네오셈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이슈가 너무 강했어요. 강하다 보니까 저항으로 인식되는 구름층 상단을 다 뚫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클라우드 니어 또 컵 핸들 패턴에서 저항이 되는데 이슈가 너무 강하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뚫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봐야 될 게 뭡니까? 일봉을 봤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는 겁니다. 주봉을 보니까 주봉일 수도 역시 저항대를 다 뚫고 가는 거죠. 그럼 이런 패턴은 이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항 7자리 잡는 기준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앵커님 뭘까요? C니까 쌍봉 다음에
쌍몽 다음에 네, 뭐죠? 그다음에 삼봉이에요. 아. 쌍봉 다음에 삼봉이에요. 이렇게 저항을 뚫어버리면 이제 삼봉으로 보는 거예요. 네. 고점 두 개 추세선을 쭉 연결했을 때 삼봉 패턴으로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기회가 되겠죠. 주봉을 보고 월봉을 봐도 다 저항을 뚫었어요. 그럼 다음 저항,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는 바로 삼봉 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하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빅매치가 되는 CXL 메모리와 관련된 종목은 바로 오킨스 종목인데,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오킨스 전자 역시 네오셈과 같이 바로 CXL D램과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 전문 기업인데, 전력용 반도체 테스트 서비스, 그리고 5G 부품 커넥터 설비를 투자한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키스 전자도 역시 DDR5, DDR5도 역시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와 관련해서 차세대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세대 메모리, 그리고 좀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겠구나,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키스 전자도 오늘 상한가입니다. 자, 기술적인 것을 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누자 다 보시죠.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네오셈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오킨스 전자 상한가의 위치를 보니까 누울 자리가 있어 보이죠. 일봉 상황에서. 위에 보이는 저항대, 장기 이평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봤을 때도 역시 누울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키스 전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네요.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혹시 오키스 전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보이는 중장기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런 이평선들의 자리, 저항 기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저항 잡는 7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이평선 60, 120, 240,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선 상단 기준선 자리, 자릿수, 피보나치, 매물대, 쌍봉, 삼봉, 이거 7가지는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XL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상한가 간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오셈과 오킨스 전자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7가지 777 전략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항 잡는 방법,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매매 패턴까지 나는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퀴즈 3가지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퀴즈 8시 50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멀리 뛸 종목과 높이 뛸 종목 힌트 주셨는데요. 아, 내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QR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535에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바로 우리가 또 잡아봐야 될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올림픽 종목이 9할 타율을 기록한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노란톡방 안에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멀리 뛸 종목이 조금 어렵긴 한가 봐요. 일단 높이 뛸 종목부터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높이 뛸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영어로 했을 때 오피스죠? 네. 예, 오피스가 들어가는 종목 7글자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보고 노라톡방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어요. 맞춰주셨더라고요. 자, 정답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다 아시다시피 그냥 폴라리스 오피스, 그 문서 만드는, 그리고 백신 솔루션 만드는 그런 바로 그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높이 뛸 종목을 안내드리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솔루션에서 소프트웨어 부문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와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니까 많이 눌려 있어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니까 많이 눌려 있고, 조금 더 하락한다면 그 하락 구간이 3중 바닥을 잡는 그런 구간이 된단 말이죠. 3중 바닥을 잡는 이런 바닥 기준에 도달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턴할 수도 있고 정말 3종 바닥을 채우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바로 이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다. 그리고 누울 자리가 있는가 봤을 때 누울 자리가 있죠. 앵커님이 힌트를 드리자면 클. 네. 클라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예. 네. 클라우드 니어 기법에 온다 그러면 상단까지 좀 열려 있죠. 그러니까 높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3종 바닥에서 바닥 자리 잡는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높이 뛸 수 있는 종목에 부합되겠다. 제재수 깊게 스시에도 부합되고.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를 이제 4,500원 전후, 오늘 4,4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4,500원 전후한 가격. 그리고 목표가는 1차 5,100원, 2차 5,600원. 손절가는 4,1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높이 뛸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7글자에 사무실이 들어간 이 종목 맞춰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선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멀리 뛸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좀 어려웠나 봐요. 많은 분들께서 뭐냐고 여쭤보고 계신데 어떤 종목일까요? 앵커님께서 이제 맞춰주세요. 노란톡방에 정답자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냥 성인물을 뭐라고 하나요? 또 우리가 에로라고 하잖아요. 맞죠? 에로로 하죠. 네. 에로. 그러니까 에로로 시작되는 뭐였지? 종목 빨리 보세요. 노란톡방 있나요? 정답자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어덜트 아니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5글자입니다. 5글자. 네, 5글자요. 에로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에로. 혹시 아직 안 에로 나오네. 티베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빙고. 오. 네, 빙고. 네. 죄송합니다. 성인물은 에로고 이건 LO입니다. LO. LO지만 재밌자고 한 거니까 그냥 웃어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예, 그냥 에로티 베큐um 너무 이상하게 읽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저처럼 이상하게 읽지 마세요. LOT 베큐움입니다. LOT 베큐움. 자, LOT 베큐움.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고난이도 공정 투입 진공 펌프 기술이 있어서 국내에 유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 달성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참 이 종목이요. 시가총액이 3,4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500억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매출 영업이 괜찮은데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세요. 오늘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제 윗꼬리 달린 것이 고점이라 생각되는 자리에서 윗꼬리는 정말 안 좋은데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이렇게 실적 좋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이제 자리를 보면 241선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종목이 윗꼬리 달고 밀렸다? 이것은 나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량 테스트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안 좋은 신호인데 고점도 아니고 그냥 쭉 올렸다가 물량 테스트. 그냥 위에서 쭉 내려오면서 던지긴 했습니다만 던지면서 다시 매집하는 패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냥 쉽죠.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이 종목 잊지는 못할 거예요. 바로 이 성인물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자, LOT 베큐움. 이 회사 매수가는 19,400원 전후로 잡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21,500원, 2차 목표가 23,500원, 손절가는 2만 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였고요. 오늘의 멀리 뛸 종목 LOT 베큐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오삼을 해설위원님께서 오늘 시황에 대한 브리핑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종목 그리고 777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삼을 4글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6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